자, 원숭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소개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영상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툭, 툭. 그렇죠? 툭, 툭. 이 꼬마 원숭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들고 커다란 바위에 네. 여러 번 반복해 부딪혀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렇게 나온 결과물이 어떤 동일한,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저 도구를 만드는 저 원숭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카푸친 원숭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원숭이가 만든 돌도끼입니다. 저 정도의 날카로움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만든 건 이렇게 좀 더 잘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시면은 인간이 거의 초기 단계에 만들었던 석기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날이 저렇게 날이 서 있으면은 네. 이 딱딱한 나무 열매 껍질을 깨서 먹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연구진은 저 원숭이가 저렇게 여러 번 돌멩이를 내리쳐서 뭔가를 만드는 저 과정을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원숭이는요, 여러 가지 원숭이 종류가 있겠습니다. 카푸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유, 자기끼리 장난을 치는데. 자, 브라질에 있는 원숭이입니다. 한 국립공원에 있는 모습인데, 결국 여기가 먹이가 좀 없어서 견과류,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결국 돌도끼를 만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저런 그 도구를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직 저것이 그 정확한 어떤 네. 이용을 목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석기의 네. 용도가. 그래서 저것이 아직 그 확실한 도구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IQ를 비교하는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코끼리가 생각보다 높네요. 네, 좀 코끼리가 비교를 IQ 해주시죠. 5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원숭이는요, IQ가 60에서 80 수준인데 이것은 이 인간의 아이, 5살 난 인간의 아이가 IQ가 80이니까 네. 이 5살 아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네. 지금 7, 80, 고등 동물이긴 하지만 네. 7, 80 정도로 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서울법대 들어간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중에는 IQ가 89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IQ나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저기 있는 동물들도 열심히 공부시키면 잘하지 않을까. 저는 좀 전에 우리 김현재 기자 이야기했지만 저 도구로 네. 어떤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밝히지 않으면요. 네. 제가 볼 때는 원숭이가 화가 났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 그 사방치기라고 돌 던지지 않습니까? 네. 원숭이도 그걸 놀이의 하나로 생각했는지 그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화풀이 하는 건지 그 놀인지. 저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딱딱한 껍질을 반복적으로 내리쳐서 껍데기를 까려는 것인데 저렇게 때려서 깨는 거 전에도 있었지만 결국 때리기 위한 돌을 날카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노력을 과연 했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과학적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전문가하고 직접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국립생태연구원의 김예나 전문위원과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분의 설명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짓는 어떤 능력이라고 좀 여겼었던 거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막 먹이가 좀 찾기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그 견과류를 먹기 위해서는 그 깨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든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침팬지나 오랑우탄 두뇌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요. 원숭이나 이런 애들은 좀 더 작죠. 인간의 용적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숭이는 이제 결국 인간의 뇌보다는 한 3분의 1 크기 정도다. 뇌의 크기가 결국 두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브라질에 이어서요. 평양에 있는 원숭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중앙동물원이 있는데, 자,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원숭이는 담배를 피네요. 예, 어떻게 된 걸까요? 19살 난 그 암컷 침팬지입니다. 달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영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실제 담배인데 네. 입에 물고 뻐끔거리면서 연기를 뿜어내죠. 실제 들이마시는 듯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뻐끔 네. 담배라고 부르는 것처럼 입안에서만 머금고 폐까지는 흡입하지 않는 그런 식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성냥이나 라이터를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라이터를 직접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라이터를 주면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라이터가 없으면은 네. 관람객들이 혹시 담배꽁초를 던져주면 네.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담배에다 불을 붙이는 그런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런 장면, 저 신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잠깐만,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담뱃불로 담배를 붙이는 거고. 거죠.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어떤 인지 능력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떤 담배 피우는 기술을 익혔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그저 따라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동물보호단체,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물 착취라는 건데요. 이 페타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재미를 위해서 네. 침팬지가 담배에 중독되도록 만들었다. 동물들을 착취한 동물원이 잔인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저 원숭이도 라이터가 있는 건가요? 불을 그렇습니다. 붙이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실 네. 저 원숭이나 그리고 네. 아까 브라질에서 있었던 원숭이 이런 것들을 네. 보면 사실 20세기에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네. 아주 유일한 영장류로서 여러 가지 차별화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사회적 동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의의 동물이라든지 네. 직립보행을 한다, 뭐 이성적인 동물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연구를 한 결과 네.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는 없고 특히 고등동물하고는 약간이 우리만 더 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뭐 말씀드리면요. 네. 그 과학자 조사해 보니까 그 인간의 염색체 차이가 있죠. 네. 남자와 여자 차이가 한 1.5인데요. 네. 침팬지하고 사람 차이가 1.8 정도 되거든요. 아. 거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구 결과에 나온 거는 네. 침팬지하고 사람 차이보다 남자 여자 차이가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하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등 영장류하고 사람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결국 돌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마치 구석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듯한 원숭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제인 구달 같은 분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